쇼. 안녕하세요.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70분의 1의 사나이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해봅니다. 소녀시대 서연, 어제 북한예술단 서울공연에 깜짝 등장했죠. 자, 다음 여자 쇼트랙 3000m 계주, 넘어져도 예선 1위 소름 20일 결선입니다. 자, 포항 지진 피해자 어제 규모 4.6 이어진 3개월 만에 4.6 최고 강도의 여진이 발생돼서 판이 분리된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고른 실시간 검색어 소녀시대 서연, 남북 하나 되는데 70년 단 10분 만에 녹았다. 자, 월요일 첫 곡입니다. 김종소 앤서티죠.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자, 오늘도 상근하고 싶어하는 정상근 기자, 미디어 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네, 상근은 미디어 오늘 가서 하세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아, 예, 그렇죠. 매일 하고 있는데 요새는 네. SBS에서 더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아니 그 다른 방송 많이 뛰는 거 좋아요, 기자들이. 네. 네, 기사 안 쓰고 좋죠 뭐. 저야 좋은데 회사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이렇게 광고 많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갔고. 난 이제 앞으로 얘기하면 그냥 정상근 기자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앞에 미디어 오늘 붙이기 때문에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미디어 내일 붙여야지. 자, 무슨 소식 가져오셨어요? 네, 그 강원도 삼척에서 큰 불이 나서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네. 그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그 강원도 삼척 지역에 불이 2차례나 발생을 했는데요. 그 어제 오후 3시경에 그 삼척시 노곡면 그 하마읍리 그 한 펜션에서 불이 시작돼서 그 4시 14분경에 야산에 옮겨 붙었고요. 밤 9시 20분에는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의 한 연립주택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서 네, 번지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인근 주민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을 했고요. 그 민가에는 아직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근 주민 50명이 대피를 했다고 하고요. 산림당국은 산불을 끄기 위해 그 밤사이에 특수진화대 등 720여 명의 진화 인력을 투입해서 그 방화선을 구축을 했는데 방화선 구축에 이제 힘쓰다가 그 날이 밝으면서 본격적인 진화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 7시 17분부터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지금. 예, 초속 7m인가 그렇게 세게 분다고 해요. 그 오늘 오전 7시 17분경 그러니까 해가 뜨면서부터 그 19대의 진화 헬기와 1200명의 인력을 투입을 했고요. 예. 그 오전 중에는 산불 진압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 네, 이후에 좀 피해 조사반을 투입해서 그 산불의 원인하고 피해 면적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날씨는 그 바람은 좀 불지만 날씨는 화창해갖고 네, 진화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네, 바람만 조금 잦아들어 들어주면 금방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불 같은 경우는 바로 옆으로 번지는 게 아니라 불씨가 바람에 날라고 막 1km까지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갖고 저쪽 가서 또 붙고 이런 게 문제지. 그렇죠. 네. 특히나 요새 이렇게 불이 이렇게 자주 나가지고 건조하잖아요 지금. 네,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좀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다스는 이명받고 결론 내렸다. 네, 그 검찰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할 당시에 그 압수수색 영장에 그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죄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그 지난 목요일 밤에 삼성전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었잖아요. 이때 관심을 모았던 게 이 압수수색을 했을 때 영장에 그 금요일 날 말씀드렸었지만 그 제3자 뇌물로 적용했느냐 아니면 그냥 뇌물죄를 적용을 했느냐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 둘의 차이는 이 3자 뇌물죄가 되면은 그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지원한 것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 을 지원한 거고. 을 지원한 것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3자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그냥 뇌물죄라고 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원한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다스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그렇죠. 것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검찰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이제 가늠할 거였는데 이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죄.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스의 주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런 얘기 나오면 복잡해 하거든요. 네네. 자, 다스가 김경준으로부터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할 때. 네. 미국에서 소송을 했었죠. 미국에서 소송을 할 때 그 소송이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일단 30억 내지 40억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을 삼성이 대신 내줬다.
다스를 위해서 내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스가 이명박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면 직접 뇌물죄. 그렇죠. 그러지 않고 다스가 명의상 이상은 김재정 씨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 소유자라고 보게 되면 제3자 뇌물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직접 뇌물죄로 봤으므로 다스는 이명박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직접 뇌물죄로 적용했다. 네, 그렇죠. 특히 삼성이 그 자사의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예. 그 미국의 대형 로펌 뭐 에이킹건프 쪽을 직접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예. 여기에 이제 선임료를 내줌으로써 좀 적극적으로 일종의 그 뇌물죄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예. 이와 함께 그 검찰이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이 첫 번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곡동 땅의 주인, 예. 네. 도곡동 땅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는 거고 이 도곡동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다스를 설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검찰은 최근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다스 관련 인물들을 조사를 하고 또 다스 압수수색을 했던 결과 이 도곡동 땅을 팔아서 마련한 이 다스 설립의 종잣돈이 다스의 지금 대주주 그 이상은 회장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 흘러간 정황을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현대자동차 관련된 것인데요. 납품이죠.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 납품을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예. 하잖아요. 근데 대체 현대자동차가 누구를 보고 이 물량을 몰아줬을까라는 거죠. 이명박을 보고 몰아줬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네. 계속 이제 국회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었고. 제가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 수사하는 검찰들과 연락이 닿는 한 기자에게 네. 난 이 논리를 보고 존경에 맞지 않는다. 지금 이 수사하는 데가 그 3차장인가요? 아니면 동부지검인가요? 3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하청업체는 물품을 따오는 자가 주인이다. 네. 이 논리는 오랫동안 기업을 수사를 한 한동훈 3차장 검사. 네. 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초임검사 때부터 2003년인가요? 초임검사 시절서부터 SK를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김기동 BBK 수사했던 BBK 두 번째 2인자 김기동 검사가 한동훈을 보고 너는 알파고다 마치 게임을 풀듯이 정교하게 수사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니. 네, 그렇습니다. 특수통으로 잘 알려진. 네. 한동훈. 한동훈 차장검사님 가자. 어디요? 한동훈 차장검사님 화이팅. 네. 다음 소식 갈까요? 문찬석 차장검사님 가자. 어딘지 모르지만. 네. 어딘지 동부지검 모르지만. 차장 문찬석 24개 내년에 검사장 되죠. 검사장 가자. 검찰 쪽 인사에 굉장히 빠삭하시네요. 그러면 네, 알만한 건 다 알죠. 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을 함께 좀 전달을 해드리면 그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그러니까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대가로 그 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별 사면과 이 금융지주사법 개정 등의 특혜를 입었다 이렇게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한겨레에 따르면 이 삼성이 다스 소송 비용을 낸 2009년을 전후해서 그 이명박 정부로부터 삼성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는데 예. 네, 그때 역시 네. 평창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원포인트 사면 단 한 명. 단 한 명. 네. 역사상 단 한 명 사면된 게 2009년 이건희. 맞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전봉주. 빙고 띵동댕. 근데 네. 그 본도사님은 그 여러 명 중에 이제 정치인은 유일했던 거고 예. 이건희 회장은 그냥 이건희 회장 한 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그래도 한 분야에서 딱 한 명. 예,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온리 원. 그리고 사면한 사람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것도 그러네요. 2009년 이명박으로부터 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저는 이명박이 당시 사면시킨다 그러면 안 받았어요. 그랬나요? 그러면 네. 물어보기나 했었었나요? 아니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안 친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친할 리가 없죠. 예, 네. 친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2009년에 그때 김용철 변호사 비자금 폭로 때문에 2008년에 이건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2009년에 탈세, 배임 등의 혐의로 뭐 감옥에 가진 않았어요. 예. 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는데. 예, 사모법칙에 걸렸죠. 그렇습니다. 불과 넉 달 만에 네, 감옥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거를 특별 사면을 해줘 버렸어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이제 특별 사면 해줬는데 뒷말이 굉장히 좀 많았었죠. 그리고 삼성이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한 시점이 바로 이 특별 사면 직전이었다. 네, 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금융지주사법 개정이었는데요. 예. 그 2009년 7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당시 이건 삼성을 위한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 삼성생명을 지주회사로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예. 그때만 해도 이 금융회사가 지주회사가 될 수 없다라는 예. 이제 조항이 있고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은 그 삼성생명을 지주회사로 삼으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국회에서 통과가 됐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김용철 변호사 폭로 이후 드러났던 4조 원의 차명재산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리지 않았다. 네, 라는 거죠. 야, 대납 지주회사 과징금. 네, 이거는 봐주기 3종 세트네요. 그렇죠. 이게 예. 사실 그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제3자 뇌물죄였어요. 그래서 정영식 부장판사가 그렇게 좀 억지로 이제 짜맞추는 그런 예.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건데 이게 직접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사안이 단순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는 뭐 정유라한테 말을 지원해서 부정한 대가가 있냐 없냐, 그렇죠.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 없었냐 이제 따지면 좀 복잡한데 네. 이거 그냥 뭐 대가성이 인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사면도 됐고, 예, 네. 지주회사 네. 설립법도 통과가 됐고 4조 과징금 부과하지 않았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 충분한 이익을 얻었다는 거죠. 난 그래서 정영식 부장판사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왜냐면 정영식 부장판사가 2년 6개월에 4년 집행유예 딱 풀어놓으니까 네. 검찰이 이거 봐라. 우리를 무시했어?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누구냐? 검찰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을 무시했어? 그렇죠. 그러자마자 바로 삼성 네 군데 회사를 따닥 치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야말로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그냥 한 4년 받고 네. 실형 받고 그렇게 갖고 좀 털 생각을 해야지. 온갖 로비를 했음직으로 짐작된 판결을 받아내니. 그 내가 페이스북에다 썼어요. 정영식 판사가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인 이유. 저도 그거 봤습니다. 예, 12가지요. 왜 12가지인지 모르세요? 왜 12가지인지는 잘 모르겠던데요. 아, 그래요? 네. 한다스 이유를 댐으로써 다스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네. 그분 그럴 거예요. 왜 이런 인간을 건져서 내가 평생 이렇게 추적을 당하지? 네, 그렇군요. 한다스. 예. 네. 정치인들도요. 저하고 등 돌리면요. 네. 언론사가 전화 와요.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걸리면 끝까지 추적하니까요. 네. 자, 구윤주님 그러시군요. 어제 봉도사님 꿈 꿨어요. 무슨 강의 듣고 사인까지 받았는데 꿈속에서도 신기해서 깨고 싶지 않았어요. 저 복권 사야 할까요? 아니요. 표 찍으세요. 그냥 복권을 사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내일 최순실 선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13일 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예, 25년 구형이었죠? 네, 25년 구형이었죠. 이 재판에 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뭐 물론 이제 최순실 재판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이후 치러지는 예. 관련된 첫 재판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그 1, 2심이 모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가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사실은 적시를 해서 이렇게 큰 영향을 얻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1, 2심에서 갈렸던 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부정 청탁을 최순실 재판에서 인정을 할지. 네. 아니 일단 36억 5천만 원은 뇌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건 빠져나갈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건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그 그러면 대가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잘 이루었던 것인지 이제 그거를 인정하느냐. 아니 뇌물을 관건이죠. 줬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을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일단 36억이면 뇌물은 1억 이상이면 얼마죠? 10년 이상 무기징역. 네. 그래서 구형 25년. 네, 그렇죠. 몇 년 형 예상해요? 몇 년? 글쎄요, 몇 년형은 나올지 자신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나한테 형 그러든지 그냥. 네. 차마 그건 못하겠습니다. 삼촌한테 형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뭐랄까 몇 년? 하여튼 꽤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정도요? 드는데. 근데 딱 보통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예. 그냥 그 구형을 때린 대로 나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3분의 2 내지 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그 17년에서 네. 12년 6개월 사이니까 12년에서 15년쯤 나올 것 같아요. 그때 25년 구형을 받았을 때 최순실 씨가 방에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고
괴성을 이제 뭐 네. 으악 이렇게 질렀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무기징역 안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 그래요? 그게 좋아서 나오는 소리였나요? 그럼요. 근데 이번에 내일 선고가 나오면은 예. 또 비명을 지를지도 네, 좀 관심이 왜냐하면 이게 가지는 이제 내용인데. 그 정치 재판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좀 못 빠져나가게 특활비가 나왔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빠져나갈 수가 없죠. 이런 그렇죠. 특활만 36억 하더라도. 5천만 원 네. 또 뇌물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한참 뒤에 역사가 잊혀지고 한 세대가 지난 다음 30년 뒤에 네. 나오시겠죠. 뭐 그리고 또 이번 재판에서 그 네.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도 네,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 관계가 없는 거니까. 네, 예. 끝났어요, 근데. 끝났네요. 네. 예. 유소희님 요새 계속 팟캐로 듣다가 생방 오래간만입니다. 더 반갑네요. 정상근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야, 저는 2부 최박장으로 돌아옵니다. 채널